하드셋. 안녕하십니까. 3화 LL입니다. 송덕수 교수입니다.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독 400페이지. 제4관 법인의 기관 보겠습니다. 3화 LL TV 실자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번째 일반의 서술, 양가일본의 기관의 의의. 법인은 권리능력, 행위능력을 가지고 실제하는 것이긴 하나 그것 자체가 스스로 활동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법인이 사회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에 기하여 외부에 대하여 행위하고 내부의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일정한 조직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직을 이루는 것이 법인의 기관이다. 이러한 법인의 기관은 의제서에 의하면 법인에 구별되는 존재로서 법인의 대리인으로 되나 실제서에 의하면 법인의 구성부분이라고 하된다. 양가로 이번 기관의 종류, 법인의 기관에는 이사, 사원총회, 감사가 있다. 당연히 이사가 제일 중요하겠죠. 네, 보겠습니다. 번째 이번에 이사. 1번의 의의.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적인 필요기관이다.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은 반드시 이사를 도와야 한다. 이사의 수행은 제한이 없으며 정관에서 임명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사는 자연인만이 될 수 있다. 2번의 임명. 이사의 임명 방법은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양가로 1번 선임. 이사의 선임 행위의 법적 성질은 위임과 유사한 계약이다. 이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법인의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묵시적으로 선임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때도 있다. 가령 법인 대표자의 위임이나 중임을 특히 금지하는 정관의 규정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후에 대표자의 개임이 없었다면 그 대표자를 묵시적으로 다시 선임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사의 선임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에는 선임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 요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본안 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이사의 직무집행 정지 또는 직무수행자를 선임 410페이지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가처분을 명하는 결정이 있거나 가처분의 변경이나 취소가 있을 때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에 등기소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한편 가처분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의 직무집행 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양가로 이번에 해임과 퇴임. 이사의 해임, 퇴임은 정관에 의하나 정관의 규정이 없거나 불충분한 때에는 대리 규정에 의한 외에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에도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부터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임기 만료로서 당연히 퇴임한다.
한편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지는 그 이사의 임기 만료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이후의 사정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 판례에 따르면 이사에 대하여 주처분자는 율법 89조 1항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 규정에 불과하므로 법인은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인이 정관의 이사의 해임 사유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 그 규정은 법인과 이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물론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 그것을 단순히 주의적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법인 정관의 이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법인으로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 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한다. 양가로 기억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이어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 그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691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이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 만료된 구이사에게 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수행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 만료된 이사의 업무 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임 이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퇴임 이사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또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지위는 아니라는 의도로 피고 법인의 이사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계약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춰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결은 모두 정당하다. 양가로 니은에 민법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 이사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 결의가 무효이고 남아있는 다른 이사만으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구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이사는 그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의 결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지만 만약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구이사가 제기한 이사의 결의 무효 확인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가로 디귿 후임 이사가 유효히 선임되었는데도 그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고 하여 그 다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후임 이사에게는 직무 수행 권한이 없고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만이 직무 수행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양가로 리을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이사의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임 이사나 후임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나 후임 감사의 선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 결의는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학교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임기가 만료된 그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고기사나 감사에게는 후임이사나 후임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학교법인의 경우 민법상 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이사회에 속하여 있으므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의 참여 없이 후임 정식 이사들이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로서는 위 긴급 처리권에 의하여 후임 정식 이사들의 선임 권한도 보유하게 된다. 양가로 미용 법인의 자치규범인 정관에서 법인 대표하는 이사인 회장과 대표권이 없는 일반 이사를 명백히 분리함으로써 법인의 대표권이 회장에게만 전속되도록 정하고, 회장의 법인 회원으로 이루어진 총회에서 표를 직접 선출하도록 한 경우에 이들 이사에게는 처음에는 법인의 대표권이 전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회장이 고려된 경우에도 일반 이사가 법인을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사임한 회장은 후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대표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사임한 대표자의 직무 수행권은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412페이지 양가로 비읍 임기 만료된 이사의 업무 수행권은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임에 비추어 본다면, 별다른 급박한 사정도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현임 이사를 해임하고 그 후임들을 선임하기 위한 이사니 평의원 연석회의를 스스로 소집하여 이를 제안하는 것과 같은 일은 임기 만료된 이사자에게 수행케 함이 부적당한 임무에 해당한다. 양가로 시옷 임기 만료된 대표자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유추정리하는 민법 제691조는 종전 대표자가 임기 만료 후에 수행한 업무를 사후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가려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케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그로 하여금 장래를 향하여 대표자로서의 업무 수행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의 직무 수행 금지를 소거해 올 경우에 민법 691조만을 근거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 이사는 정관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제689조 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으며, 사임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사임의 의사표시는 수용권한이 있는 기간에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고, 이사의 결의, 관할관청의 승인 또는 법인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사임 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것만으로 곧바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며, 따라서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임 의사가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사임서 제시 당시에 즉각적인 처리 권위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이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 일자를 제출일 이유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한편 이사를 사임하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그것을 처리할 수 없다. 법인격 없는 사단인 종중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로서의 수임자 이사는 언제라도 사임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종중구역 등의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며, 종중의 대표자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와 같이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때 뒤에는 이를 처리할 수 없다. 413페이지 양감 3번에 등기, 이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의 선임, 해임, 퇴임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번의 직무권한. 양가로 1번의 직무집행의 방법. 이사 선임에게는 일종의 위임계약이므로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가 이 의무에 위반하면 그는 법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민법은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두어 법인을 보호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이사들은 각자 손해의 전부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책임은 여전히 채무불이행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사의 직무 권한에는 법인 대표와 업무 집행의 두 가지가 있다. 양가로 1번의 법인의 대표. 방가로 1번의 대표권.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대표하는 사무에는 제한이 없으며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있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대표권이 있다. 그리고 이사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단독 대표가 원칙이다.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대표기관이 대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대리행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서 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권대리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도 준용된다. 그 신용협동조합법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의 사무를 통할하고 조합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며 이 법이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그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한 취지라고 할 것인가. 이와 같이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에 관한 대표자의 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무권 대표 행위에 의하여 조합원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요건이 갖춰진 뒤 신용협동조합이 대출계약을 추인하면 그 요건은 유효하게 되는 것이고 신용협동조합이 파산한 경우에 파산재단의 존속, 귀속, 미행에 관하여 변경을 야기하는 일체 행위를 할 수 있는 관리처분권은 파산관리인에게 전속하고 한편 파산한 신용협동조합의 기관은 파산재산의 관리처분권의 자체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무권대표 행위의 추인권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땡땡신협의 파산관리인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원고이 주장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414페이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이행을 촉구한 바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피고의 적법한 추인권 행사로 말미암아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방가로 2번은 대표권의 제한, 양가로가 정관에 의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은 정관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대표권 제한은 무효이다. 41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에 제3자는 선의자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학설은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견해. 그마저 2번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악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견해로 대립하여 있다. 판례는 제3자가 선이냐 아니냐 관계없이 대항할 수 있다고 하여 일설과 같다. 사견
불이익법이 제정되면서 의정민법과 달리 선의의 제3자라고 하지 않고 단순히 제3자라고 한다는 비춰볼 때 이는 등기 없이는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 한편 대표권 제한을 등기한 경우에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데 다툼이 없다. 판례 보겠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두고 중간자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이와 같은 규정은 법인 대 대표권의 제한에 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법인의 정관 제10조에 그와 같은 취지의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소론과 같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법인은 원고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이나 악이냐에 관계없이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 연결을 들어 이 사건 보증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의 예로는 일정한 행위의 총에 이사회 또는 설립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공동대표를 하게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양가로 나의 사원총회 의결에 의한 제한.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 사단법인 이사의 대표권은 사원총회 의결에 의해서도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제한은 정관에 기재될 필요는 없으나 등기를 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장이 있다. 즉, 이 규정은 대표권 행사에 관한 일반적 의무를 말한 것이고 415페이지. 이에 의하면 사원총회 의결에 직접 대표권을 제한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사원총회에 어떤 결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대내적인 업무 집행 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한 이사의 행위는 대표권의 범인의 행위라고 한다. 생각컨대 대표권의 제한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한 제41조에 비춰볼 때 사원총회의 결의가 대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것이라도 정관에 기재되지 않으면 제한의 효력이 없다고 하여야 한다. 이때의 결의에 위반하여 대표행위를 한 이사는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뿐이다. 대표권 제한이 제3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도 그렇게 새겨야 한다. 양가로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상반 경우.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상황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며 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64조.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하여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한다. 그런데 특별대리인은 다른 이사가 있는 경우는 선임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양가로라. 복임권의 제한. 이사는 스스로 대표권을 행사해야 하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다만 그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의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사는 포괄적인 복임권은 없다. 이사는 법인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것은 대표권의 제한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예컨대 학교 법인이 기본 재산을 매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제28조 1항도 같은 효력 규정도 법인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또 대표권의 제한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것은 일정한 대표 행위의 법률이 요구하는 특별한 유효 요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규정이 위반한 행위는 무효이고 그 규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유효하게 되지 못한다. 그 결과 그러한 경우에는 법인이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책임만 남게 된다. 방금 3번 대표권의 안녕. 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또는 대표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앞에 살펴보았다. 양가 3번의 법인의 업무 집행. 이사는 법인의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이사가 여럿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 집행을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판례.
재단법인 정관에서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사무국장 등의 명칭으로 상근 인원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에 비상근 또는 업무 집행을 직접 담당하지 아니하는 이사도 단지 이사 외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첨부의사 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근 임원의 전반적인 업무 집행을 416페이지 감시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상근 임원의 업무 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 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재단법인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당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방가로 2번에 이사가 집행해야 할 사무에는 동그라미 1번의 재산 목록의 작성, 동그라미 2번의 사업 명부의 작성, 동그라미 3번의 사원총회 소집, 동그라미 4번의 총회의사록의 작성, 동그라미 5번의 파산 신청, 동그라미 6번 법인의 사지 청산이 되는 것, 동그라미 7번은 각종의 법인 등기 등이 있다. 4번의 이사회 보겠습니다. 이사가 여럿 있는 경우에는 이사 전원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사회는 정관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은 이사회를 법인의 당연한 기관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사회 소집, 결의, 의사록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위주 적용해야 한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법률의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의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는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을 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무효의 주장으로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이 제기되어 승소 확정 판결이 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 당사자 사이에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나 기업 재단법인 이사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이사가 일부만이 참석하여 결의를 하였다면 그 이사회의 결의는 부적법한 결의로서 효력이 없다. 양가로기는 민법상 비용리 재단법인의 정관의 이사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미리 일정한 기한을 두고 회의 안건 등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집통지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관계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으면서 일부 이사들이 이를 개최한 양 의사록을 작성하거나 일부 이사들만이 모여 이사회를 개최하였다면 이러한 이사회의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거나 당연 무효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다고 한들 이사회 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회 결의는 당연 무효라고 하는 결론의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양가로지급 사회복지법인인 정관에 이사회 소집통지 시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통지서의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한 바 없는 안건에 관하여 이사회가 결의하였다면 적어도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불출석한 이사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417페이지 규정한 바대로 적법한 소집통지가 없었던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결과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양가로 룰의 개정 전 신용협동조합법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사회의 결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결의 사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미리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받는 방식으로 의결을 하는 이른바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땡땡 신협의 정관에 대덕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사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에 관한 일반 규정이어서 이른바 서면 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의 결의를 금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일 위 규정의 서면 결의를 금하는 규정으로 본다면 이는 정관으로 이사의 결의 방식까지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정관의 대표권의 제한 규정을 둔 경우에도 민법 제60조에 의하여 대표권의 제한은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땡땡 신협이 이러한 대표권의 제한에 관하여 등기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땡땡 신임대 장관 제45조만으로서 선언소리 방식에 의한 이사의 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74조에 의하면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그 사원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법 74조의 유추 해석상 피고공단의 이사회에서 피고공단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에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때 의결권이 없다는 의미는 상법 제368조 제4항과 371조 2항의 유추 해석상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행할 수는 없으나 이사장로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계류 성립에 필요한 출석 의사에는 사입되지 아니한다고 풀이하기 상당하다. (5번의) 임시이사.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법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라 하면 이사가 전혀 없거나 정관에서 정한 인원수의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통상의 이사 선임 절차에 따라 이사가 선임되기를 기다릴 때에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해관계인은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며 거기에는 법인의 다른 이사, 사원, 채권자 등이 포함된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교의의 선포, 종교적 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라고 하더라도 그 종교적 행위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인적, 물적 조직을 구비하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일반 사회에서 활동하며 다른 사회 주체와 418페이지 사회적 관계를 형성 유지하고 있다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헌법상 종교단체에 보장되는 종교활동의 자유와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 선임 요건과 필요성을 인정함에 신중함을 기하여야 하며, 특히 그 선임 요건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판단할 때에는 이사의 결혼에 이르게 된 경우와 종교단체가 자율적인 방법으로 그 결혼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아울러 임시이사의 부재로 인하여 혼란이 초래되어 임시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재의 정관념에 관하고 오히려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위한 종교단체의 관리,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임시이사의 선임 자격에 관하여는 법률상 명시적 제한이 없다. 그러나 법인의 성격에 비추어 선임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종교단체의 경우 결혼이 된 이사가 지니는 지위, 권한 및 직무 내용과 이해관계가 실제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나 역할 등 당의 종교단체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종교단체의 종교적인 활동 및 그 자율성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선임 자격이나 그 구체적 권한 내지 직무 내용을 제한하는 상당하다고 한 뒤에, 특히 종교적인 영역에서 차지하는 종단 대표자의 지위나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 종단의 신도가 아니어서 신앙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외부의 제3자로 하여금 신앙 공동체인 종단의 대표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교단체의 자율성과 본질에 어긋남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라고 한다. 다만 종단 내부의 종교적 분괴와 전체적 대립 양상으로 인하여 당해 종단의 신도 중에서 중립적인 지위에서 종단의 대표자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신도 아닌 사람도 임시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그 직무 범위나 권한을 비종교적 영역 내에서 선임의 필요성에 상응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종단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자율적 운영에 대한 제약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임시이사는 정식이사가 선임될 때까지의 일시적 기관이기는 하나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법인의 대표 기관이다. 다만 학교법인의 경우같이 다른 재단법인에 비추어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특성이 있고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에서도 이를 특별히 보장하고 있어 임시이사의 권한이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정식이사가 선임되면 임시이사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한다. 양가로 기억, 고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정상화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법. 이 문제는 구사립학교법의 체계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419페이지. 앞서 본 바와 같은 학교법인이 기본권과 고사립학교법의 입법 목적 그리고 고사립학교법 제25조가 민법 제6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임무 재임기간 그리고 정식이사로서의 선임제한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혼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임시이사는 그 지위의 한시적, 임시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그 권한의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가 적어도 선임 목적의 본질적인 변경이나 임시이사 선임 사유 해소 시의 정식이사 선임과 같은 학교법인의 일반적인 운영을 넘어서는 사항은 임시이사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할 것이다. 양가로 인해 구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고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정식이사 등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으므로 임시이사가 퇴임 정식이사 등과 협의하여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권한 없는 임시이사의 정식이사 선임 행위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6번의 특별대리인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그리하여 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법인을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그 자가 특별대리인이다. 이 특별대리인은 대리인이 아니고 법인의 기관이다. 7번의 직무대행자 이사의 선임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가처분으로서 선임하는 임시적 기관이다. 직무대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만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통상사무가 아닌 행위도 할 수 있다. 한편 직무대행자가 이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원은 선임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양가로 기억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전국적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420페이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존경과 가치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에 학교법인의 통상 업무에 속하는 사업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그 가처분의 본안 소송인 이사의 결의 무효 확인 및 진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학교법인의 통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처분 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양가로 니은 이사장 등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위 법인에 대하여 이사와 유사한 권리인의 책임 부당한 법, 법인과의 사이에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에 관하여 민법 제64조가 준용되고 위 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개인의 입장에서 원고가 되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는 민법 제64조가 규정하는 이익상반 행위의 사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양가업티급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사장의 유고란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이사장이 사망, 질병 등 기타 특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후임 이사장이 취임하기 전에 임기 만료된 이사장에 대하여 법원의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임기 만료된 이사장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써 이사장의 유고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좀 분량이 많았는데요.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